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6월 2일 목요일이죠. 통키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주식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33, 나스닥은 2.69, S&P 500은 플러스 1.8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나스닥이 시장을 이끈 하루였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와 하락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자, 연준은요, 9월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라엘 브레이너 우리 이분이 3개월 연속 0.5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6.94%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사람들은 그러죠. 반도체가 앞으로도 되게 힘들 텐데, 반도체가 공급망도 해결이 안 되고 풀리려면 2, 3년이 걸릴 텐데, 주식의 선반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항상 먼 일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죠. 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무려 4.68%.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테슬라가 가는 날 엔비디아가 가고요. 엔비디아가 가는 날 테슬라가 가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좀 더 갔습니다. 6.94, 0.06 모자는 7%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4.68% 상승을 했습니다. 줌도 같네요. 좀 아쉬웠던 거는 애플 1.68, 아마존 3.15, 알파벳 3.28. 마소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할 때 시뻘겋더니 그래도 플러스로 가까스로 전환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소가 왜 이렇게 오전에 되게 힘들었냐면요.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오늘 이제 그 발표된 마켓워치에 따르면 마소의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직전 524에서 532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하향 조정했죠. 519에서 527. 그러니까 요즘은 EPS도 마찬가지죠. 2.28에서 2.35 했는데 2.24에서 2.32로 내려갔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현지 통화로 계산한 글로벌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그죠, 달러로 표시한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마소 측은 투자자들이 이번 분기 비우호적인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새 가이던스를 내놨다. 쉽게 말해서 환율 때문에 우리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소가 지금 휘청휘청거렸고요. 자, 우리 다우의 대표적인 종목 나이키도 무려 플러스 3.99, 와 거의 4%네요. 홈디포 플러스 2.92, 허니웰 플러스 2.67. 경기에 민감한 필수 소비자와 소재주가 일제히 올랐다고 하는 것. 자, 오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잉은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무려 7.54.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무려 7%. 심지어 자, 추이 아시죠? 추이 몰라요? 추이?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24%나 급등했습니다. 룰루레몬도 4% 이상 급등했고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번 주 상승세로 어찌됐든 상승세로 현재 돌아섰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요. 전장 대비 4% 가까이 떨어져 24에서 움직였는데 좀 더 떨어져야죠. 20밑으로. 자,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저점을 벗어나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기대.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이를 더 확인고이 해준다면서 주가의 순풍이 볼 것이라고 내다봤지요. 자, 오늘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쉬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매우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도 같은 페이스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은 민간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분 고용이 12만 8천 건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는데요. 2020년 4월 팬데믹에 따른 대규모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이는 3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부분의 고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죠. 자, 유가는요, 오페크의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이전보다 증산 규모를 확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고 감소에 따른 상승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살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짧게 듣고 돌아와서 미국 로컬 뉴스, 여기까지 경제 뉴스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재미는커녕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호재는커녕 악재만이 산적해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이 올랐다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악재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자, 보면 라니맘닷컴의 광고 이거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라니맘닷컴 사장님 6월 이거 쿠폰 빨리 내려주세요. 6월 수강 끝났고, 자, 원포인트 레슨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이날 오프라인 딱 한 번 하는 강의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자 미녹시딜 이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종합만 땡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파워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바닥나는 데다가 연쇄 금리 인상과 돈줄 제기, 고유가 등이 겹쳐 미국 경제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1,000건이 줄어든 20만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나 연준의 공격적인 연쇄 금리 인상으로 노동 수요의 냉각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랑 좀 비슷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도 에이바이랑 단타를 쳤는데 오늘도 2연승했습니다. 과연 어제와 다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계속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와 확실히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가솔린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가솔린세를 한동안 면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네, 이거라도 해야죠. 해야죠. LA시가 지지부진한 저소득층 대상 주거시설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A시에서는 향이 첨가된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 시가 등 모든 가양 담배류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어제 LA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LA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젠 오클라호마 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최소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부상시킨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자신도 숨져 모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모더나에 이어 이번엔 화이자도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생후 6개월에서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두 개의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등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국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야, 젤렌스키 듣기에는 되게 서운하겠네. 근데 다르다 이거예요. 대만 건들면 가만 안 놔두겠다. 자, 터키의 나라 이름이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터키 하면 안 돼요. 터키탕 하면 안 되고요. 튀르키예. 자, 유엔은 외국어로 표기된 모든 공식 문서에서 국호를 변경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공식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좀 입에 잘 안 달아붙는데요. 자, 머스크가 코로나 완화를 계기로 전 직원을 상대로 사무실 출근을 명령했습니다. 주당 40시간의 사무실 근무가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거죠. 너네 가도 들어올 사람 많다. 영국의 최장기 제2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 70주년, 즉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영국 왕실 역사상 첫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아 영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상승에 대한 것 안에 몇 가지 홀이 있고 구멍들이 있거든요.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